네 번째 날 트레킹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5일간의 살칸타이 잉카 트레일을 통해 마추픽추로 가는 일정의 그 네 번째 날 잉카 트레일에서 시작하는 트레킹 일정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날 루크마밤바이 정글돔에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조리사가 해주는 마지막 아침 식사와 근사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조랑말이 나르던 우리의 짐도 버스에 실려 오늘 오후 우리가 트레킹으로 도착할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의 한 호텔로 떠났습니다. 어제 정글 트레킹을 마친 후 11명의 일행은 안내인 후안 네오를 비롯한 조리사 보조, 마부의 팁을 어떻게 줄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페루도 팀 문화는 없습니다. 또 홀란드에서 온 커플도 홀란드에도 팀 문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팀 문화가 있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팁 수입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세무서가 매출의 15%를 팁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팀 문화에 익숙한 미국 관광객들이 페루의 팀 문화를 은연중에 소개시켜 놓아서 페루 사람들이 아예 대놓고 팁을 요구합니다. 아무튼 11명의 일행 중 캐나다 2명과 홀란드 커플 이렇게 4명은 팁에 인색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7명의 미국 팀은 15%의 팁을 주는 게 어떤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논의 중에 홀란드 커플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홀란드 커플의 주장으로 트레킹 비용의 10%를 일괄로 각출하여 후원하게 주어서 나누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늙어 빌빌거리는 저를 산속에 버려두고 가지 않은 안내인인 후안과 네오에게 따로 팁을 두둑하게 챙겨주긴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트레킹은 고도 4,000피트급 루크마밤바에서 고도 9,000피트에 이르는 락타파타까지 잉카 트레일을 이용하여 3시간 반에 출발합니다. 락타파타는 고도가 한 9,000피트, 한 2,0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락타파타 정상에서 우리가 점심을 먹을 하이드로일렉트리카까지 2시간에 걸쳐서 내려가는 총 8마일, 12km에 달하는 오늘의 오전 일정입니다. 오후 일정은 하이드로일렉트리카에서 기찻길을 따라 마추픽추 푸에블로, 즉 마추픽추 마을인 아구아스 칼리엔테스까지 4시간 정도 총 10마일 15km를 하이킹하여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오후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잉카 트레일 입구에서 입산 신고 사무실에는 거의 그 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이 동네의 닭들과 병아리, 간혹 보이는 칠면조들이 우리 일행을 배웅하듯 길가에 늘어서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잉카 트레일은 꼭 입산 명부를 여권 번호와 함께 작성하고 또 하산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배설물을 포함해서 들고 간 것 그대로 들고 나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잉카 트레일만 하는 팀은 포터들이 화장실도 따로 들고 갔다 들고 온다고 하더군요. 포터들도 오렌지색의 잉카 트레일 포터복장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에 들어서니 아마존 정글의 끝자락을 아쉬워하듯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바나나며 커피 열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우리의 근사한 트레킹을 시샘이나 하는 듯
시도 때도 없이 비가 퍼붓고 또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도 떨어져 인내심이 강한 사람만 모인 것 같은 우리 일행을 환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이 운영하는 쉼터가 있어 들어가 보았지만 주인장들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안이 추측하기론 비도 오고 등산객이 없어서 필경 아랫마을에 일부러 내려갔을 거라고 합니다. 화장실 사용료도 2솔씩 받는다고 써 있었지만 사용료를 지불할 사람도 또 돈을 낼 장소도 없어서 다들 본의 아니게 무료로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큼지막하게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에 4솔씩 판다고 써 있었는데 10중 8구 원두커피 진에게 더운 물에 타 마시는 커피일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퍼붓는 빗속의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판초이도 있었고 우비며 우비바지, 우비웃돌이도 있었지만 부추 등산화까지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버렸습니다. (3시간) 반 정도의 고통스럽게 오르고 나니 잉카의 돌덩이 속저물이 보이는 고도 9,000필트에 락타파타 유적지 락타파타 아크로로지컬 플레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마추픽추 쪽으로 드디어 고도 8,000피트 2,400m 정도가 되는 마추픽추의 계단식 농경지가 아득하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락타파타 유전지는 미국의 코네티커트 주지사를 지냈던 히람 빙햄 3세, 이 사람은 1875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1912년에 처음 발견한 곳입니다. 이곳에 10개 정도의 석조 건물이 흔적은 잉카 족장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빙햄의 탐사가 조금 더 꼼꼼했다면 마추픽추와 락타파타 유전지의 연골고리는 70년 일찍 밝혀져서 서구사회에 소개되었을 겁니다. 이 히람 빙햄 3세가 가지고 간 잉카의 유적들은 아직도 예일 대학의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휴즈 톰슨과 그레이 지에글러가 2003년 중반에 수행한 연구는 잉카 트레일을 따라 있는 락타파타의 위치가 마추픽추로 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휴게소이자 성지임을 시사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빌카밤바로 이어지는 잉카 트레일의 연속으로 마추픽추와 연결된 구조 및 기능이 광범위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락타파타 산뜬성이를 이어 마추픽추로 가는 잉카 트레일을 이어가는 코스도 있지만 우리 일행은 이곳에서 하이드로 일렉트릭 기차역으로 하산하여 마추픽추 푸에블로 즉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어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급한 하산길은 하산 속도도 높여주었고 제게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데 덜 고통스러워서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고도가 낮아지자 온도가 올라가고 또 수분 공급도 하고 비옷도 벗고 할 겸 폐가 같은 곳에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폐가인 줄 알았던 곳에서 노인이 한 명 나와서 물을 마시겠냐고 손짓을 보였습니다. 그러겠다고 하니 얼려두었던 물 한 병을 건네고 손가락을 펴서 6개를 만들었습니다. 6솔이라는 얘기죠. 4솔이 1불이니 1불 50전에 시원한 물을 마시며 뒤어 내려오는 제 각시를 기다렸습니다. 후안이 이야기하기론 이 노인네는 여러 해 전에 부인이 작고해서 도시로 나가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더 내려와 잠시 쉴 수 있는 해먹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인이 얼려서 팔던 그 시원한 물이 그리워서 같은 물을 달라고 했더니 미적지근한 물병을 노인의 가격의 2배나 되는 12소리나 받더군요. 하이드로일렉트리카의 흔들 다리를 지나 수력발전소 터빈을 돌리기 위해 산 반대편을 뚫어 나온 2개의 큰 파이프가 마추픽추를 향해서 위용을 펼치며 놓여있는 산등성이를 옆으로 바라보며 입산사무소에서 하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드디어 하이드로일렉트리카 기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이드로일렉트리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더군다나 1시간 반은 기다려야 할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가는 기차가 1시간 반이나 뒤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제 각시며 일행들이 걸어서 가지 뭐 하는 겁니다. 기찻길을 따라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가는 동안 비는 억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갈로 이루어진 기찻길에 비까지 퍼부으니 이런 고행의 길이 따로 없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기차를 탈 걸. 기찻길 하이킹을 하는 내내 한 30번은 후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행 모두가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캐나다에서 온 멕시코 아이는 판초나 우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우통을 벗은 채 하이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걱정한 제각시가 수건을 내주고 저체증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하도 쏟아지는 비 때문에 중간에 우리 일행은 비를 잠시 피하며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화가 난 제각시는 후안에게 야단도 치고 여행회사에 항의하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회사에 항의를 하면 자신은 잘린다고 사색이 되군요. 결국 회사에 항의는 안 했지만 제 각시의 항의로 인해서 이 빗속 트레킹은 분위기가 우울하게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비빌거리며 오는 바람에 같은 일행들에게 피해가 너무 컸다며 제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야단을 엄청 먹었습니다. 정말 기차를 탔어야 했는데 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물에 빠진 생쥐꼴로 아구아스 칼리엔테스에 도착하였습니다. 제 각시에게 야단 맞아 삐져버린 제 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광지 특유의 철거머리 호객행위가 호텔까지 가는 동안 이어집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끈적끈적한 몸을 이끌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저는 분위기라도 바꿔볼 양으로 기니피그 구이를 시켜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망친 기분 때문인지 모래를 씹는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 멕시코 아이 때문에 제 각시가 화를 낸 것인데 그 멕시코 아이는 쏙 숨어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의 에이미 쿠퍼를 연상케 하는 밴쿠버 아일랜드 출신 캐나다 여자아이는 락타파타 유전지 근처 쉼터 화장실에서 금발의 백인인 자신이 화장실을 가면 이곳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등 꼴값이 크게 달해 일행들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끼워 맞춰보면 30대 후반인 이 여자아이는 부친이 파나마에 산다고 합니다. 학교는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들으며 여행도 하고 버섯 환강여행인 아야후아스카 같은 걸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등 그 대화 나누기가 평범치 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멕시코 아이도 40대 초반인 듯한데 캐나다 멕시코 유학생으로 한 학기 한 과목을 듣는다고 하고 애써 부자인 듯 행세를 했습니다. 굳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자신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괴처럼 보관하기는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갑이 깨지거나 비밀번호를 까먹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비밀번호는 금속판에 새겨서 보관하고 돈을 대주는 사람에게
해서 멕시코에 하나 또 딴 나라에 하나 이렇게 세 명이 억세스해야 협의할 수 있게 한다고 어설픈 비트코인 강의도 하더군요. 뭔가 불꽃 자금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행들의 이런 촬영 감독의 리크루터의 복독방의 펀드 매니저의 사업가의 의사의 이벤트 기획 전문가의 꼴리기 싫어서 이 늙은이를 붙들고 자신도 대단하다고 뻥을 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뒤틀리고 너그럽지 못한 성품과 성격이 꼬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아무튼 크립토커런시에 관한 글은 저도 작성해서 제 블로그에 올려두기도 해서 그 멕시코 아이가 좀 측은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각시도 비트코인 부자래네 하며 혹하는 걸 보면 이런 게 통하긴 통하나 봅니다. 아무튼 이 캐나다 여자아이는 쫑파티에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초대하지 않아 다른 일정을 이미 잡았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또 멕시코 아이도 그 여자 아이와 함께 자신도 따로 생각하며 여행할 거라며 빠져서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여행의 완성품이 될 포인트의 마추픽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